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보시면 여기 이제 A가 빵이 아닌 실수입니다. 0이 아니고 이제 A, B, C를 실수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들 더하기 BX 플러스 C,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들, 즉 한쪽으로 좌변으로 싹 다 또는 우변으로 한쪽으로 싹 이항을 시켰을 때 나와 있는 식이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일 때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도 일단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해를 찾는 아이디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fx가 뭐 0보다 작다, 요 녀석의 해가 의미하는 건 y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는 그럼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라고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문제가 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등식이 뭐 그래프는 내가 모르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졌고 얘가 fx의 그래프고요. 여기가 뭐 1, 2, 뭐 4 뭐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얘 x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 부등식의 해는 그럼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치? 어디?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 그치? 여기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계속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내 부등식의 해는 1보다 크시고요, 2보다 작고, 또는 x가 4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만약에 등호까지 있으면 경계선까지 포함한다, 뭐 이런 의미겠지, 그치? 방정식의 의미까지 합쳐져서 여기다 등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어렵지 않죠, 그쵸? 뭐 그럼 선생님 좌변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녀석의 해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y는 fx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인 x의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거야. 알았지? 역시나 부등호 방향 바뀌면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거야. 알았지?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푸실 거야. 알았지? 2차 부등식을. 자, 그럼 부등식 파트에선 뭐가 되게 중요하냐?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당연히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0이 아닌 녀석이 써져 있으면 그럼 얘네 둘의 역시 교점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 교점의 x좌표, 뭐 x축과 만나는 지점의 x좌표, 이런 건 다 뭐야? 방정식의 실근과 연관이 돼 있는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방정식의 실근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이전 과정에서 다 배웠고, 그럼 그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뭐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를 판단을 해서 부등식의 해까지 연결을 지으실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차 함수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쭉 계속 다 이어져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경계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계 X야, 둘 다. 저 파란색 글씨 보여? 거기 경계 둘 다 X인데, 그치? 등호가 없는데, 그치? 나쁜 선생이네. OX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2차 함수, 우리는 주로 2차식인 걸 관찰을 할 거니까, 그치? 어떤 fx가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는 내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양수라고 할 때, 자, 내가 좀 전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일단 요 부등식을 풀 때는 x축과 그럼 만나는 점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그럼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 있었지. 그 녀석이 무슨 식이었어? 판별식이었어. b제곱 빼기 4ac였어. 이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짝수 공식도 있지만 뭐 따로 쓰진 않을게. 알았지? 그러면 요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좀 더 오른쪽에 써야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아니면 판별식이 0이냐,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도 결정이 될 거야. 그치? 일단 내가 아래로 볼록인 것만 관찰했으니까 뭐 아래로 볼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두 번 만나겠지. 그치? 그럼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할게요. 알았죠? 베타가 더 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x축하고 한 번 만나겠죠. x축하고 한 번 만나겠지. 이 지점이 알파이겠죠. 그쵸?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는다야. 그치? 판별식은 언제 쓴다고?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언제 쓴다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쓴다고. 판별식은 언제 쓴다고? 2차 함수 그래프가 그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쓴다고. 알았지? 판별식 언제 쓴다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을 때 쓴다고. 알았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판별식이야. 알았지?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짓거리거든. 좀 나중에 막 다음 시간에 내가 막 물어봐. 이거 뭐야? 물어보면 이상한 대답들을 막 해. 아니라고 하지. 보통 10명이 있으면 7명은 그래. 10명 중에 7명은 병신...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얘 fx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그래프들을 가지고 이 그래프상에서 요 4개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4개의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이 막, 분홍색 하나 남았다. 오, 마지막 남은 분홍색. 이거 떨어뜨리면 나도 떨어질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fx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는 이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는 부분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의 왼쪽 부분과 베타의 오른쪽 부분이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해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 그치? 여기 동영상을 좀 클로즈업해서 찍어볼까? 좋았어. 어우씨, 얼굴도 짱 커 보이고.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까지만 포함시켜주니까 여기에 등호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제 절대값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지.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에서는 0보다 큰 녀석은 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그 작은 것과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겠지. 그치? 그럼 두 실근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든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시면 돼. 알았지? 실근인 경우에만. 알았지? 실근인 경우에만. 자, 그 다음 0보다 작다는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네.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역시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해의 종류들이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이제 판별식이 0이어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접점 x좌표가 지금 알파인 상황이야. 자, 그럼 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치? 딱 한순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쪽에 있죠. 언제? 알파일 때를 빼고, 그치? 즉 뭐라고 쓰면 돼? x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뭐 실수 전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알파를 제외한. 자, 그럼 두 번째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된대. 그치? 즉 아래에 있지만 않으면 된대. 얘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해가 뭐겠어?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한다 정도로 뭐 써도 되겠죠. 그쵸? 자, 세 번째는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즉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 된대. 아래쪽에 있는 건 없지. 만나는 건 하나 있지. 뭐 하나? x는 알파. 요 녀석이 좀 특이해.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딱 숫자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치? 마치 무슨 1차 방정식 푼 거 마냥 해가 딱 부등식인데도 해가 하나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을 때 해가 하나만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있어 사실. 위로 볼록일 봐봐. 그래프가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으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축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을 해로 쓰라 그랬는데 위쪽에 있는 건 없고 만나는 것만 하나 있잖아. 그치? 이 부등식에 해도 x는 알파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치? 어쨌든 주구나 사나 해가 숫자 하나만 나오려면 어쨌든 그래프는 x축하고 접하고 있어야 돼. 그치? 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빵이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외울 거야? 못 외우잖아. 그래프 그래서 판단하셔라. 뭐 이런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넘어가 볼게. 아, 이거 클로즈업 해놓고 막 여기다 보였나 모르겠다. 몰라, 씨. 자, 몰라. 아. 자, 볼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아. 그치? 자, 근데 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답으로 쓸 건데 전부 다 위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해가 모든 실수였으니까 위쪽에 있거나 만나는 게 해다라고 해도 얘도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0보다 작다. 즉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부분까지 찾아라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그래프가 생겨 먹었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모든 실수로 나오는 녀석들이 몇 마리가 있니? 모든 실수로 나온 녀석이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요. 그렇죠? 모든 실수인 게 이렇게 세 마리가 있고요. 해가 없는 건 이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잘 보고 있구만. 자,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자, 봅시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자, 그럼 그 다음 뭘 하냐? 자,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fx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gx라고 하는 녀석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그럼 역시나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한 식이 있을 거지. 그치? 그 정리한 식이 뭐 ax 제곱 뭐 b 빼기 mx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치? c 빼기 n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요 녀석에 역시 판별식이 있겠지.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네들이 교점이 두 개인 거고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하나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대.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직선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으나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이 교점의 x좌표를 베타 라고 하면 이 부등식 fx가 큰일 날 뻔했어. 다시 이 그래프가 만약에 gx보다 커야 된대. 이렇게 나와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그치? 그럼 알파의 오른쪽 왼쪽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부분. 희진아 대답해줘. 베타의 오른쪽 오른쪽. 그치? 뭐 x가 알파보다 작고요. 작거나 x는 뭐 베타보다 크다. 뭐 이렇게 답 써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치? 뭐 나머지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 그치? 이해됐니? 뭐 나머지 판별식 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아.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 부등식을 풀으랍니다. 즉 2차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래. 아래쪽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직선과 위치 관계는 뭐 새로운 개념 아니야. 어차피 갖다 놓고 정리해서 요 2차 부등식을 풀 거기 때문에 그치? 그냥 새로운 2차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순서를 좀 정해줄게. 순서.
2차 부등식을 푸는 순서, 2차 부등식 문제를 대하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자 봐봐.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보면 뭐부터 하냐? 최고차 한계수가 상수인 녀석들은 무조건 최고차 한계수를 양수로 맞춰주세요. 알았죠? 최고차 한계수를 양수로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뭐 해보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돼. 자,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있잖아. 방정식 입장에서 얘기하면 실근을 그냥 가질 거야. 그치? 왜 루트나 뭐 허수 이런 거 쓰지 않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유리수인 실수인 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미 실근 두 개가 갖는 거 아니겠어? 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가 됐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치? 허근을 가질 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허근이겠지. 그치? 근해 공식을 써야 나오는 값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인지 그래프 그리시면 돼. 인수분해가 돼요? 오, 예스? 그럼 그래프 그려.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돼? 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할까? 그 다음 뭘 할까? 뭐 할 것 같아? 뭐 할까? 너랑 뭘 할래? 어떤 2차식을 봤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요 부등식을 푸세요. 뭐 할래? 그치. 근해 공식 쓰면 안 되고 판별식부터 쓰셔야 합니다. 오케이? 판별식을 봐야죠. 판별식을 봐야죠. 그럼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거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나오든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나올 거야. 판별식이 0이라고는 안 나와. 왜? 판별식이 0인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나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판별식 0보다 작다로. 알았지?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나왔다? 그럼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쓰는 거야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실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실근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실근 찾았으면 뭐 하겠어? 그래프 그려. 그 다음 부등식에 찾으면 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다음 바로 그래프 그려. 어떤 그래프? X축과 만나지 않게끔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해가 뭐 0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크거나 같은 건지에 따라 해의 종류를 맞춰서 답을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진짜 거짓말 같은 풀이들이 막 와씨 진짜 막 보면 막 미쳐버려. 자, 요 부등식을 푸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 이거부터 해볼까? 자, 요 부등식을 푸세요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애들이 근해 공식을 써서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요. x가 1 플러스 루트 5보다 작아요. 이렇게 풀어 애들이. 근데 있잖아. 자, 요 부등식을 푸세요 하면 이제 애들이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3i보다 크고 x가 1 플러스 루트 3i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 쓴다. 이상한 점을 발견 못한 사람은 큰일 나. 이러면 안 돼. 그치?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어. 그치? 일단 해는 존재하지 않아. 부등식에서는. 그치? 뭐 해야 돼?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서 둘 다 근해 공식 썼는데 근해 공식 쓰면 안 된다고. 판별식부터 쓰셔야 된다고. 물론 얘는 이게 답이 맞아. 그래프 안 그려도 사실 실근을 갖는 녀석들은 0보다 작을 땐 두 실근만 찾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근데 허근을 가질 땐 근해 공식을 써서 허근을 찾을 필요는 부등식에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이거야. 알았지? 절대 없어요. 알았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다 있지 않냐? 이거 없냐? 표로 없어? 다 이 안에 있어. 찍어도 돼. 역시나 요 프린트는 전부 다 네가 지난 시간 안 해가지고 노트 정리를 다 해오셔야 돼. 알았지? 이게 페이지가 개판이야. 맨 앞에서부터 우리 페이지 번호 말고 맨 앞에서부터 따졌을 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써져 있어요. 요 내용들이. 세 번째 장이 또 1페이지로 시작하잖아. 사실 이게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프린트를 내가 따로 만든 거를 하나로 합쳐서 내가 호치켓으로 하나로 찍어서 준 거라서 다시 1페이지부터고 뒤에 가면 또 1페이지부터 또 나와. 실근의 부호부터는 또 다른 프린트인데 또 하나로 합친 거야. 총 3개의 프린트, 다른 프린트를 내가 하나로
그 출력을 해서 준 거라서 뭐 요렇게럼 생겼어요. 거지가 밑에다 니네가 풀인 번호를 다시 순서대로 이쁘게 다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다음은 2차 부등식의 작성. 그 페이지는 그냥 내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 쭉 읽어보세요. 그냥 2차 부등식의 작성 쭉 읽어봐요. 쭉 읽어봐줘. 별거 없어. 거기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과 부등호 방향만 맞춰서 쓰면 돼.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보지 말고 또 읽어. 자. 아이고. 자, 봅시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이제 2차 부등식을 얘기해 드릴 건데, 뭐 역시나 모든 절대값 문제가 뭐 다 똑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서술형에는 절대값이 절대값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뭐 학교 서술형에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냥 열심히 범위 나누어서 구간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구간 나누는 거 이제 그만 얘기할게. 알았지? 근데 조금 특수한 형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려드리려고 그래. 첫 번째로 일단 부등식의 성질이, 절대값의 성질이 기본적인 성질들 좀 써볼까? 어떤 녀석의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없이 제곱시켜도 되겠지. 그 말은 있잖아, 요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요렇게 써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똑같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x 절대값 곱하기 y의 절대값은 x, y의 전체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상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수가 양수 이미 확정돼 있을 땐 3 곱하기 절대값 x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 그치? 왜? 마찬가지 이유야. 3의 절대값, x의 절대값 따로따로 곱했는데 3의 절대값은 3이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그냥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x의 절대값도 그냥 2의 절대값 x라고 써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렇잖아.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의 절대값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2 절대값이 2인 거 정도는 알잖아, 그치? 이 정도는 아니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모르는 거 없죠 여기에, 그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뭐 문제를 푸실 수 있어. 자, 내가 그래서 거기에 문제 예를 하나 또 되게 또 기똥찬 걸 준비해 왔어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어떻게 커야 된대? 뭐보다? 3배 절대값 x 빼기 1보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범위 나눠서 푸는 거는 거기에 풀이 친절하게 적혀 있으니까 뭐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2차 부등식들이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x-1 보이죠? 그쵸? 절대값.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어. 이런 꼬라지로 생겨먹은 것들이 되게 많아. 실제로 너희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2차 부등식 문제를 만나면 이렇지 않은 게, 이렇게 생겨먹은 게 딱 이 안에가 똑같이 생긴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 실제 문제들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범위 나눠서 풀려서 시험 끝나고 이러는 거야.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알았지? 자, 봅시다. 그럼 이러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여기 제곱을 절대값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겠네, 그치? 우리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땐 뭐 하자 그랬어? 치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치환을 땡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x-1에 이 녀석을 뭐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녀석이 이제 t제곱 빼기 3t 빼기 4가 0보다 크다니까, 그럼 t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t는 큰 것보다 커요. 뭐 이렇게 쓰겠지. 그럼 t 대신에 다시 치환하기 전에 거를 집어넣어 보시면, 원래 봤더니 어떤 녀석의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왜 해가 못 나오고, 그치? 이것만 풀면 되는데 우리 어제 이거 배웠잖아. 동영상 봤냐? 내가 최대한 빨리 올린다고 안 그랬니? 너한테 문자로 안 했냐? 하여튼 올려놨어. 내가 엄청 빨리 올려놨는데. 자, 어쨌든 그럼 요 녀석을 풀면 요 녀석이 x가 몇보다 작거나 얼마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몇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공식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지?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 염두해 두고 가시면 돼. 알았지? 아니 뭐 얘는 이 정도 풀이는 상관없는데,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것들은 조금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서술형에 이렇게 풀이를 이쁘게 잘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위 나눠서 쓰는 걸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왜냐면 학교 교과서에 다들 그렇게 많이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우스 부등식이 써져 있는데, 이 녀석도 사실은 유형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 부등식들이 나는 어떻게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냐면, 모든 문자에, 모든 미지수에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문제는 가우스가 씌워져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x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전체 다 씌워져 있는 게 있고요, 일부만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만 씌워져 있는 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1씩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자, 1씩 나누어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제 가우스의 성질이 어떤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일 때 x의 가우스 값이 n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뭐 이런 식으로 1씩 다 따로따로 잘라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일부의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전체의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이게 그냥 가우스, 요 녀석이 가우스의 가우스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1씩 다 구간을 일일이 나눠서 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는 있어. 알았지? 근데 이제 전체 다 가우스 씌워져 있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지 않고 치환을 해서 많이 풉니다. 치환을 해서 많이 풀어요. 자, 여기도 역시 가우스의 기본 성질을 좀 몇 개 써주면, n이 정수일 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녀석들은 있잖아. 이 정수를 가우스 밖으로 버려도 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이것만 좀 잘 알아도 많은 문제들이 좀 쉽게 풀리는데, 얘를 좀 많이 못 버리더라고 애들이. 가우스는 항상 정수가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을 땐 가우스 기호를 밖으로 뺄 수 있어. 알았지? 오케이. 이것만 좀, 이거 뭐 가우스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우스 x에다가 따로 뒤에다 빼기 2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정수일 때만. 정수가 아닌 녀석은 밖으로 빼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자, 그럼 치환을 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또 내가 문제를 하나 또 친절하게 적어놨는데, 이 프린트가 사실 되게 기초적인 친구들을 수업하려고 만든 프린트라 되게 허접한 문제들밖에 안 써있어. 아,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자, 요 녀석을 풀으래요. 삐빔. 자, 그러면 요게 가우스 x 빼기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나 치환 안 하고 우리 치환 안 해도 되잖아. 이 정도. 그치? 그대로 전개하시면 제곱 빼기 6 가우스 x에 플러스 1이니까 빼기 5의 가우스 x, 9 빼기 3이니까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체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작은 거 가우스 x, 큰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
여기서부터 답들을 잘 못 쓰더라고.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가우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우스. x의 정수 부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가 무조건 정수여야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가우스 x로 가능한 값이 얼마나? 얼마야? 뭐 또는 뭐? 2 또는 3이지. 근데 결국은 이거는 가우스 x의 값을 찾는 건데 우리 문제에선 x가 얼마니를 찾는 게 문제잖아. 결국은. 그치? x의 값이 궁금하지 나는 가우스 x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정수 부분이 2 또는 3이 되는 x가 답인 거야. 그럼 정수 부분이 2인 숫자. 봐봐. 니네가 어떤 숫자를 보고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2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숫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몇 이상? 몇 미만? 3 미만인데 우리는 정수 부분이 3이 돼도 되지. 그럼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이 2나 3이면 되겠지. 그럼 2 이상부터 어디까지? 4 미만까지 답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렇게 써주셔야 돼. 알았지? 오케이? 요렇게 가우스 x가 정수 부분만 가능하고 그럼 가능한 정수 부분을 다 쓰고 정수 부분이 2 또는 3이 되는 x는 어떤 녀석들인가는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이거 말고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건 특히나 뭐 블랙라벨 같은 데 보면 되게 지랄 맞은 문제들이 있어. 알았지?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유형화 시키긴 좀 그래. 되게 지랄 맞은 문제들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라 그냥 열심히 범위 나눠서 푸는 게 그냥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뭐 그 정도 풀이, 그 정도 설명만 뭐 곁들여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자. 여기가 이제 사람 병신 만드는 그런 단원이야. 아, 이상한 단원이야. 되게 못해. 다 끄덕끄덕 알아듣고 다 이상한 대답을 하는 그런 단원이야. 자. 뭐라고 하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참고로 수학 하에 나오는 표현인데 주어진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할 그 개념이 수학하,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거든. 거기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 알았지?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알았지? 자,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중에 2차 당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들만 좀 다뤄볼 것이다. 이런 거야. 자, 그럼 뭔 말이냐면 어떤 2차 부등식이 하나가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요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a가 빵이 아니에요.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는 문제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2차식이 무조건 돼야 하기 때문에 a가 빵이면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써져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머릿속에 그래프 항상 성립하는 뭐 모든 실수 뭐 요런 표현들 보면 항상 그래프. 알았지? 항상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알았지? 내가 뭘 할 거냐면 요 파트 문제를 너희들이 틀려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니들한테 노트에다가 얘를 만족시키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질 거야. 알았지?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면 있잖아. 이렇게 창문 열어야 좀 한번. 그치?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그럼 요 녀석을 그냥 2차 함수라고 보시면 그럼 지금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 0은 우리가 x축으로 보자 그랬잖아. 그치? 얘는 x축이잖아. y는 빵 해버리면. 그치? 즉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항상 위에. 그럼 머릿속에 요런 그래프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그치? 어떤 미친놈들 간혹가다 어이 선생님 얘도 항상 위에 있는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안 돼. 막 혹시 막 쟤는 왜 안 되지? 막 이런 사람 없죠. 그쵸? 그쵸? 자, 머릿속에 얘가 짜잔 하고 떠올라야 돼. 알았지? 그러면 두 가지를 꼭 만족시켜줘야 돼. 첫 번째는 얘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언급이 없었으니까 이걸 반드시 맞춰줘야겠지.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치? 그럼 A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리고 그래프 봐봐.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왜? X축하고 안 만나니까. 내가 있잖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니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내한테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조건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당당하게 A가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러면서 막 자리에 앉아. 막 당당한 표정. 나 알아. 이런 표정. 뭐라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네. 뭐 그래. 왜 0보다 커야 되지?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니까요. 뭔 개소리야. 진짜 많이 봤어. 정말 많이 봤고 꼭 있어. 이교실에도 누군가 한 명은 그럴 거야. 알았지? 진짜 3명 이상 모여있으면 한 명은 그러더라고. 조심해. 알았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대답 잘못하면 옆에 있는데 그러겠지. 그럼 내가 걔한테 물어봐. 0보다 작아. 그럼 뭐 극적 뭐 이유를 몰라. 아니, 당연해.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안 만나야 되잖아. 그치? 아까 내가 그래서 몇 번 말로 시킨 이유는 판별식은 항상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쓰는 거야. 알았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 알았지?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써져 있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대.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자, 그럼 머릿속에 그래프가 얘는 2개가 떠올라야 돼.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냥 0보다 커도 돼. 0보다 큰 것도 그냥 크거나 같다 안에 포함되는 녀석이잖아. 근데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해준대. 얘는. 그치? 아래쪽에만 있으면 안 된대. 그러면 얘는 봐봐. 요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고 얘는 0인 거야. 그치?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뭐여야 돼? 지금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요 조건이 A는 양수여야 하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알았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마찬가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이번엔 0보다 작다가 얘가 항상 성립한대.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 아래쪽에만 있어야 된다로 해석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그치? 0보다 작아야 돼. 애들이 마치 여기서 0보다 작았으니까 마치 얘는 0보다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건 니네 느낌인 거고. 알았지? 그치? 느낌으로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잖아.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알았지.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느낌이 그래요. 막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래. 미안해. 자, 니네가 그런 건 아닌데 니네도 앞으로 그럴 거라 내가 미리 막 지랄지랄 하는 거야. 알았지? 자, 특히 학교 내신 진짜 5등급 밑으로 5등급 6등급 이런 애들 있잖아. 진짜 나는 수학이 싫어요. 이런 애들 진짜 몰라. 머릿속에 이런 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 심각해 진짜. 진짜. 내가 어제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니네만 말고 이제 다른 수학 원 수업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n이 자연수일 때 얘가 홀수니. 와, 고등학교 1학년이 홀수니 이게. 이게 짝수라고 했더니 이게 짝수라고. 우와. 이러고 있네. 저 어제 속 터져가지고 진짜. 걔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 그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치? 미안해. 자, 봅시다. 자, 그럼 역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즉, x 2차 함수 그래프가 얘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완전히 아래쪽에 있어도 되지만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해준대, 그치?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것까지는 된대요, 그쵸? 어쨌든 이거나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음수여야 하고요. 2차 함수가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제를 풀다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문제.
한글을 잘 읽어야 돼. 한글 조심. 한글. 뭐 니들이 뭐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만족하는 2차 부등식 등식이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점점점점점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가 있고 다 똑같은데 요 자리에서 2차라는 글자만 빠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진짜. 학교 서술형에서 엄청 틀려. 아니 알아도 틀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항상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문제 2차라고 써져 있을.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생각할 거 없잖아. 상수로 딱 되어져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2차라고 써져 있으면 아 A는 1이 아니네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알았지? 근데 그냥 2차라고 안 써 있고 그냥 부등식 어쩌고 저쩌고 라고만 써져 있으면 반드시 1이 아닐 때와 1일 때로 나누어 풀어야 돼. 1이 아닐 땐 2차 부등식이니까 이 개념을 쓰면 되는데 1일 때는 몇 차 부등식이야? 그럼 1차 부등식이 될 거 아니냐, 그치? 1차 부등식의 개념을 써야지. 그럼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뭔데, 선생? 어제 배웠잖아. 어제 배웠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0 음수면 됐었어, 그치? 이런 걸 계속 써주셔야 돼,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니? 항상 2차라는 말이 안 써 있으면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닐 때, 2차 부등식일 때와 최고차항 계수가 0이어서 2차 부등식이 되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거 되게 진짜 이거를 그냥 맞아 주의해야 돼 이러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머릿속에 받고 있어야 돼. 진짜 항상 머릿속에. 갑자기 속상해져. 내가 속상한 얘기 하나만 할게. 그냥 니네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이번 고등학교 2학년에 혹시 수학 1 배워본 친구 있나요? 여기 수학 1 배워본 사람 손. 수학 1 보면 우리 지수와 로그라는 게 있어. 로그 A의 B 요따구로 생겼어.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도 돼. 얘를 밑이라고 그러고 얘를 진수라고 부르는데 밑과 진수의 조건이 있어. 그치?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인데 이번에 이 진수 조건을 빼먹어서 틀린 애가 5명이나 있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런 거야. 지수 방정, 로그 방정식이었거든. 나오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가 객관식으로 탁탁탁탁 있었어. 근데 진수가 로그가 3개가 써져 있었는데 첫 번째 진수가 x 빼기 1이었다. 1이 들어갈 수 없어 진수에. x가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였어. 그럼 x에 1이 들어가면 안 돼. 진수가 얘가 무조건 양수만 되거든. 근데 답이 1, 2, 3 이렇게인가 나와. 3개인가 나와. 그래서 2하고 3을 더해서 써야 되는데 3개를 다 더해가지고 이걸로 같은 학교에서 2명이 틀려왔고 한 학교 애들이 이거 2개를 틀렸어. 다른 거 다 맞고 어려운 거 다 맞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 또 어떤 새끼들은 서술형 1번에 이제 나왔어. 서술형 1번에 또 방정식이었나 부등식이었나 풀라고 나왔는데 문제 다 풀고 조건 이거 안 써가지고 답이 완전 틀렸어. 그래서 조건 안 써. 내가 진짜 100번씩 막 시험 보기 전날에 로그 진수 조건 진짜 잘 생각했는데 이게 헷갈리면 진수 조건 헷갈릴 문제는 아니야. 진수 조건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막 끄덕끄덕 이러고 막 갔거든 다. 근데 진짜 5명이나 뺄셈을 못하는 것보다 더 심해. 그치? 아유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내용 설명 하나 더 해드리고 프린트 하나 풀고 남은 시간 집에 가든지 다른 일품을 풀든지 해봅시다. 좀 쉬는 시간. 짜잔. 힘들어. 좀 어려운 거야. 이제 이번에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요 녀석들을 좀 다뤄볼 거야. 어려워. 요 파트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땐. 자,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야.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근데 판별식을 쓸 수 없어. 왜? 범위가 제한돼 있어.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땐 그러면은 판별식을 왜 못 쓰냐? 그냥 방정식으로만 좀 예를 들어도 이제 뭐 방정식에서 내가 숱하게 얘기하던 건데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빵. 자, 요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누구나 다 2개요 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단 x가 0보다 크고요, 뭐 5보다 작아요, 이런 조건이 달린 채로 내가 실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1개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치? 실근 구해보면 2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생기잖아. 그치? 근데 판별식을 그냥 써버리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0보다 큰 값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를 감안하지 않고 이 얘를 가지고 그냥 판별식만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역시 무리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가지고 만약 fx가 0보다 크다. 얘가 지금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고 봤더니 그래프가,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이쯤 있다. 근데 이 부등식은 지금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치? 항상 위에 있다고 할 수 없잖아. 근데 제한된 범위가 뭔가 이렇게 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뭐 이런 범위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단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근데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다고 해봐. 얘는 봐봐. 요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하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랑은 완전 무관한 상황이 돼버려. 그치? 그럼 일단 가장 명확한 방법은 뭐냐?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 자,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fx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럼 뭘 해버리는 거냐면 fx의 최소값을 찾아버리는 거야. 우리 제한된 범위 최대치수 찾는 거 이 함수에서 역시 배웠잖아. 그치? 그럼 그 최소값을 찾아서 그 제한된 범위에서도 역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면, 그치? 제한된 범위에서 찾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제일 뭐 이런 거지. 요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막대기가 있대. 돌아가지 않고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 근데 있잖아, 얘가 땅에 닿으면 안 된대. 얘가 땅에 닿으면 안 된대. 그럼 뭐만 보면 돼? 여기만 땅에 안 닿으면 되겠네. 마치 이런 생각이잖아. 그치?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만 찾아서 얘만 땅에 닿지 않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예요. 됐나요?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좀 예외인 상황이 하나가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 뭐 범위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뭐 4 하지 말고 플러스 4로 해볼까?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역시나 내가 이 녀석을 이제 이차 함수로 놓고 이 그래프를 관찰해 볼 거란 말이지. 그치?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치?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1은 뭐 오른쪽에 있고 2는 걔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치? 그래프를 양쪽 끝에 범위 빵꾸가 뚫려 있는 채로 요만큼만 관찰을 해주실 거야. 그치? 그럼 요 보라색 그래프가 0보다 크면 돼. 즉 x축 위쪽에만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럼 x축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x축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치? 중요한 건 x축이 빵꾸를 지나가도 여기는 빵꾸 뚫린 데는 그래프가 없는 거잖아. 그치? 지금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그치? 이것도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만 안 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요 빵꾸 뚫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x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0보다 큰 거고요. 그쵸?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이 얘라고 하면 얘가 딱 0인 상황이에요. 0보다 뭐 바로 2개야.
크거나 같다라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역시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들에서 이 부등식의 등호를 쓸 수 있냐 없냐를 역시나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값인 지점의 범위의 양 끝이 예를 들어 포함되지 않아서 그래프에 빵꾸가 뚫려 있는 상황들은 x축하고 x축이 요 빵꾸 뚫린 지점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상황도 만나지 않는 상황으로 봐주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크게 많이 어려울 건 없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인데 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역시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한쪽을 무조건 0이라고만 놓지 말고 적절하게 이항을 시켜서 좌변 우변 이렇게 0이 아닌 식들을 따로따로 적절히 이항해서 만들어놔. 적절히 이항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한쪽 그래프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한쪽 그래프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만 상수가 변할 때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변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뭐 똑같은 문제도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k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라고 놓고 y는 k랑 y는 요 녀석이랑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역시 관찰은 1부터 2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얘가 고정돼 있어. 근데 1을 집어넣으면 그럼 얼마가 나오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나오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그럼 y는 k라는 녀석 상수함수잖아. 그치? 이 상수함수가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보라색보다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빵꾸 뚫리는 딱 지나도 이것도 만나지 않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만 나누면 되잖아. 그치? 즉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답을 써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상수만 한쪽에 남겨놓고 이항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왜? 편하라고. 알았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것만 얘는 이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뭐 전부 다 설명하긴 그렇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 파트인 것 같아. 자, 다음 이제 남은 거 뭐 빠르게 얘기할게요. 남은 거 뭐 남았냐? 연립부등식 남았어요. 뭐 연립부등식 뭐 하면 돼? 각각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 범위 찾으면 돼. 그치? 그치? 뭐 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따로따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되는데 애들이 역시나 이제 이런 걸 좀 헷갈리죠. 만약에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뭐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2번 범위가 뭐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나왔고요. 3번 범위가 뭐 x가 뭐 4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거를 범위가 4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알았지? 얘네 둘은 같은 녀석이야. 알았지? 그럼 이걸 좀 덜 헷갈리려면 층을 좀 나눠서 표시를 해. 1층, 2층, 3층 높이를 높낮이 1보다 작거나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층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흰색, 보라색, 분홍색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가 답이구나. 여기랑 여기가 답입니다. 뭐 이렇게 써주셔야 돼. 알았지? 간혹가다 애들이 이거를 다 비슷비슷한 높이로 그려버리면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같은 부등식끼리만 좀 같은 층에만 표시해 주시면 뭐 크게 많이 헷갈릴 일은 없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 fx, 이렇게 gx, hx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들 역시 조심해줘야 돼. 방정식에서는 이게 셋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f랑 g랑 똑같고 또 g랑 h랑 똑같고 뭐 f랑 h랑 똑같아. 그래서 연립방정식 할 때 3개 중에 2개만 갖다 썼으면 됐잖아. 그치? 뭐 이렇게 2개를 쓰든 이렇게 2개를 쓰든 이렇게 2개를 쓰든 이렇게 2개를 쓰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부등식에서는 좀 조심해줘야 돼. 무조건 얘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끼리만 사용해줘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아니, 그럼 얘가 얘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얘가 얘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를 풀어버리면 요런 답이 나올 수도 있어. fx가 gx보다 작은데 물론 fx가 hx보다도 작은데
gx가 hx보다 커져버리는 범위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치? 뭐 나는 얘네 두 개만 만족시키는 걸 풀었으니까. 그치? 두 개는 만족하되 gx가 hx보다 커져버리는 범위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립부등식은 세 개가 붙어있을 때 옆에 붙어있는 것끼리만 푸셔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이야 이건. 알았지? 부등식에선 요거 연립부등식은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아주 베리 나이스 할 것 같아. 자, 이게 그 프린트의 그 네 번째 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2차 방정식 뭐 실근의 부호나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나 저 뒤에 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나 이런 것들은 저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쭈쭈쭈쭈 읽어보시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잘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여기 있냐.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문제집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교과서는 얘가 방정식 파트에 있는데 어떤 교과서는 얘가 2차 부등식 파트에 있어서 그걸 잘 봐야 돼. 얘들아 잘 들어. 학교 교과서에 이 근의 분리 관련된 문제가 어떤 교과서에 2차 부등식 파트에 있는 애들이 있어. 우리 학교 교과서가 그래? 그럼 니네는 그럼 이거 근의 분리 문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풀어보셔야 돼. 알았지? 다른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은 2차 방정식에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고 어떤 문제집은 거기냐 여기 2차 부등식이 있어. 보통 2차 함수 아니면 2차 부등식에 있거든. 근데 내 교과서에 2차 부등식의 근의 분리 문제가 있는데 자히스토리를 봤더니 이 문제가 2차 함수에 있더라 하면 우리는 자히스토리에 있는 문제를 다시 푸셔야 된다 이거야. 알았지? 이게 학교 교과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좀 찾아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푸셔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끝이야. 오케이? 오늘 설명의 끝이고요. 그럼 동영상 할 거야겠지?